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종종배입니다. 제가 여기 망우리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듣게 된 것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거 아프셔가지고 외가에서 이제 3년 차 이렇게 무병을 앓았습니다. 이제 실제 말하면 귀신이 들린 거죠. 그래서 3년 가까이 외가에서 이제 간병을 하면은 사람이 좀 괜찮고 우리 집에 오면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외가에 있는데 맨 큰 형이 그때 중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학하고 지리부도를 가져왔잖아요. 그 지리부도를 삼형제가 이제 형님 둘하고 나하고 이제 여동생들은 좀 어리니까 셋이 이제 앉아가지고 지도 찾기를 이제 하면서 뭐 두 자로 된 낱말, 뭐 세 자로 된 낱말 이렇게 하다가 망울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우리에 대해서 그때 이제 이름은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담임 선생님이 그때 조금 저한테 많이 이제 영향을 준 담임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희들이 입시가 맨 마지막 입시였습니다. 중학교 입시 공부할 때 망우리에 대해서도 그때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 서울로 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이제 학달의 중학교 입학할 무렵에 이제 입학하기 전에 그 면장집 아들 친구가 아버님이 면장인데, 그때 집에 가가지고 두 권을 책을 빌려왔는데, 하나는 최학송의 소설 탈출기 문고판, 그리고 한 권은 그 금강, 신동엽 시인의 금강이 수록된 3인 공동 시집이 있습니다. 탈출기를 잊어먹고요. 그 금강이 수록된 3인 공동 시집은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집을.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탈출기가 70년도에 제가 이제 그걸 보고 그랬는데, 2010년도에 소설가 최학송의 망우리의 소설가 최학송의 묘지 관리인이 됐습니다. 40년 만에요. 네, 그것도 우연이지만은 어떤 형태든지 뭐가 끈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의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의식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뭔가가 끈이 40년 만에 제가 묘지 관리인이 됐다는 것도 뭔가가 인연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망우리에 이제 접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 면목동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면목동 유일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 집에 가서 망우리를 한 2번 정도 돌았습니다. 그때 오래 기억에 남는, 지금도 남는 묘소는 장덕수, 한용운, 조봉암 선생 정도. 그 다음에 그 심지, 닭구미 옆에 심지묘 같은 경우, 청송심지묘 같은 경우 워낙 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기억이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있다가 제가 군대 제대하고 면목도 여기 상봉동에 형님이 화공약품을 여기서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군대 제대하고 여기서 한 1년 생활하고 목포서 1년 생활하고 다시 올라와서 부평서 10년 살았습니다. 부평서. 그러다가 이제 여기 장안중학교에 2000년도에 사립 18년 있다가 공립으로 장안중학교에 와서 고3 담임하다가 중1 담임을 했습니다. 제가 정교조를 활동했다고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면담 안 하고 1학년 담임을 줬는데, 고3 담임하다 1학년 중1 담임을 했더니 진짜 정신이 없었습니다. 3월달 한 달 그냥 진짜 정신이 없어서 있다가 이제 4월 첫 주 토요일 날 망우리를 올라갔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올라갔더니 이 화환이 즐비한 거예요, 묘지. 그래서 올라가서 봤더니 나는 재벌집인 줄 알았어요. 엄청 잘 산 집인 줄 알았더니 딱 봤더니 닭꿈이에요. 근데 그 전날 밤에 제가 저 고등학교에서 나올 때 범음고 조금 이제 비닐판 그걸 이제 제가 버린다고 해서 제가 대여섯 권 잡아왔는데, 전날 밤에 읽은 게 박문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약손이라고 이제 수필이 수록된 박문화 수필가가 맨 마지막 부분에 또 한 권의 책이라는 이제 꼭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박문화 그분이 이제 부산서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 누나가 박차정, 약산 김원봉의 아내예요. 누나가. 박차정 독립운동가의 남동생이 이제 박문화 그분이신데, 그 약손의 맨 마지막 꼭지에 또 한 권의 책이라는 꼭지에 일본의 친구한테 이제 2권의 책을 사 보내라. 그게 조선의 소반하고 그다음에 조선 도자명구 2권이었어요. 2권인데 우연하게 일치돼서 아 이렇구나라고 해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이 망우리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자리까지. 그래서 저는 2000년 이전까지 다른 시간을 여기요. 2000년 이후에 여기까지 온 과정은 닭구미 선생이 뵙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한겨레 신문 기자도 일본이 묘지를 보고 인생이 바뀌었다, 이렇게 큰 제목을 뽑았던데, 저는 2000년 이후부터는 누구한테도 제가 저는 인생이 닭구미 선생을 알고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할 만큼 닭구미 선생이 저한테 굉장한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곰곰이 생각하니까 닭구미 선생이 1920년 전후 14년에서 31년 17년 한국에 계셨는데, 그때 20년 전후에 우리 문화계의 가장 최고인 분들하고 교류를 했어요. 보니까 문화 인사들하고. 그래서 그런지 닭구미 선생 일을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문화 인류계에 딱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분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가,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세상이 달라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하는데, 망우리서 인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느 특정한 사람을 만나서 어떤 계기가 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2000년 이후에 지금 20년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이건 전체 닭구미 선생의 영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댓글, 한겨레 신문 댓글에 단 게 이제 벌써 윤석열하고 같은 계열이라고 이제 그렇게 댓글이 달렸어요. 보니까 일본인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 이렇게 하니까 댓글에 윤석열 같은 놈 또 나타났다고 이렇게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아직까지도 인식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망우 인문학은 망우는 이제 이질망자 근심 우자인데, 이것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은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우 인문학은 대체적으로 이제 문학, 역사, 철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대체적으로 문학하면 당나라 시, 그 다음에 역사는 사기, 사마천의 사기, 그 다음에 철학은 이제 사서삼경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지만 이제 선비라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 열풍이 불었다가 지금은 잠시 아마 주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망우 인문학에서 인문학의 이 진수, 그러니까 인문학에 있어서 망우의 인물들을 통해서 잠시 주춤한 인문학을 새롭게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는 풍수. 저도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이 책을 쓴 것도 풍수하고 관련을 설명해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풍수는 과학입니다. 통계입니다. 역학도 통계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미신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 선비들은 자기의 사주나 이런 걸 다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근데 저 같은 경우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고 엄청나게 수업 시간, 담임 시간에 막 몰아붙이고 저기 앉아 있지만은 부끄럽게도 엄청나게 강하게 몰아붙인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15년 전에 이렇게 제 이제 사주를 정식으로 이제 그 역학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풀어주는데 제 사주가 완전히 엉뚱한 사주예요. 불이 5개예요, 불이 5개. 불만 5개. 아주 개판 사주예요. 사주가 도저히 화를 내면 안 되는 사주예요, 제가.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겁없이 막 겁없는 짓을 한 거죠. 근데 단 제가 사주가 안 돌아가는데 마누라짜리. 마누라짜리로 사주가 다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30초 만에 딱 사주 2만 명 정도 보는 사람은 30초 만에 당신은 어떤 특징이다 딱 말해야 된대요. 조용훈 살롱 있죠. 조선일보 조용훈 살롱. 그분이 15,000명 보고 포기했어요. 안 보겠다고. 근데 2만 명 정도 보면은 딱 30초 만에 당신은 어떤 특징이다 딱 말할 수 있대요. 저는 뭐냐? 장가 잘 들 사주래요. 장가 주변에서 장가 잘 들었다고 그래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막 다니다가 그 집을 갔어요. 지금 집사람. 근데 장모님이 그때 50대 중반 아줌마인데 보통 없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오셔가지고 한 5분 정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결혼하면 되게 내가 편하겠다. 뭐냐면 제가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뒤끝이 이렇게 깍 못 끊어요. 근데 집사람은 칼처럼 끊어요. 성격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나는 결혼하면 2 여자 중에 1명이다. 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냥. 누구냐면 이제 목포에 있는 과 동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집사람하고 둘 중에 나는 무조건 1명은 결혼한다. 그냥 공언했어요. 공언하고 다녔는데 말대로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저는 주변에서 제가 막 성격이 아등바등 뭘 하려고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얻으려고 막 엄청나게 막 집중하거나 이건 아닌데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요. 제가 말한 대로.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친한 친구들은 너는 이상하게 얻으려고 막 안 해도 이렇게 네가 말한 대로 뭘 하고 산다. 이상하다라고 할 정도로 저는 이제 결혼 자체, 지금 집사람하고 사는 것도 당연히 저는 2명 중에 1명이다라고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제가 이제 지금 집사람한테는 편하겠다. 그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지금까지도 편하게 삽니다. 편하게. 이제 지금 개념으로 말하면 맞아 죽을 말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집사람하고는 주변에서 잘 어울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 자체가 아차산입니다. 아차산.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부터 쭉 이야기되고 지금 현재는 저쪽 아차산 지역 중국 광진구 쪽 있고 그 다음에 망우산은 이제 우리 중랑구 쪽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송곡요고 자리가 봉황산입니다. 봉황산. 그래서 상봉동 이 봉황산에서 나왔어요. 보니까 봉황봉자입니다. 상봉동. 그 다음에 이제 봉화산. 저기 아차산 봉수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 자체가 조선시대 건원릉, 그 다음에 이제 능말, 양반, 아마 서울 시내에서 가장 집성촌이 오래된 동래정시 그 집성촌인데 불행하게 지금 행복주택 지어가지고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이제 동래정시 화수회가 지금 망우 사거리에 그 꼭대기층에 있는데 불행합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이제 망우리, 이 지역은 서민 지역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의 이 3가지를 다 여기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망우리 공동묘지는 너무 이제 잘 알려져서 37년부터 73년까지 약 48,000기인데 그 안에 28,000기, 그게 이태원 무연분묘가 28,000기 포함해서 48,000기입니다. 제가 묘적부를 봤습니다. 묘적부 있어요. 지금 사무실에 보니까 37년부터 73년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묘적부에. 그래서 이제 40년 전으로는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한글 못 쓰게 했으니까 묘적부가 다 일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50년대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기록된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4.19 혁명 때 돌아가신 그분들이 대부분 아마 망우리에 여기 묻혀 계셨다가 63년도 서유리 공동묘지, 이제 국립묘지 만들 때 옮기신 것 같아요. 신문에
신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진영숙 뭐 이렇게 유명한 분 있잖아요. 많이 알려진 분은 신문에 분명히 여기서 행사를 했더라고요. 일주기 추모식 이런 것을 신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망우리가 지금 현재 망우리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북 출신이 제일 많습니다. 이북 출신. 십자가가 많아요. 이 비석에 십자가 많고 이북 출신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최고인 분이 손으로 꼽아도 한 30여 분 정도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의 최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무척 계십니다. 제가 이 책에서 130명 정도 했는데 앞으로도 약 30여 분 정도를 더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산입니다. 이 책은 묘지 있는 분이 70분, 비석만 있는 분이 30분, 비석 없는 분이 30분입니다. 근데도 지금 현재 30여 분 정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묘비, 서민들의 묘비는 한 50여 분 정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우리 공원 자체가 이제 망우의 인문학, 그 다음에 나기망우라는 이 논어에 나오는 구절에 이 나기망우 이걸 통해 가지고 현재 이 중랑구 자체가 엄청나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자존감,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서울시 또는 전국에서 최고의 인문학의 보고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엊그제 이제 한겨레 신문을 이렇게 그 기자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나올 줄 몰랐어요. 저 엄청 크게 해줬어요. 해주니까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이제 유명 인사 됐다고. 이제 한겨레 신문 됐더니 이제 전국구화 됐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세계일보나 매일경제도 나름대로 재밌게 소개했어요. 지금 14군데 했습니다. 신문에 14군데 하니까 나름대로 이 망우 인문학이 이렇구나. 망우의 인물이 이런 인물이 계시는구나 라고는 전국적으로 아마 소개는 분명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문학의 최초 80대 되신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셔요. 분명히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을 네가 했다. 그러니까 지금 연몽 선생이나 김준태 시인, 그 다음에 임원영 선생, 이금배 선생이요, 저한테 엄청 칭찬을 했어요. 너 그냥 끈질기게 이렇게 20년 정도 해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내서 고맙다고. 분명히 누군가는 했어야 될 작업이다, 이것은. 그래서 칭찬은 많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글빨도 없고 제가 뻥도 못 치고 그래서 그냥 글 긁었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제가 활동했던 분야는 제 이야기 들어있습니다. 그냥 제가 뭐 이제 창작물은 거의 없고요. 기존에 있는 글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특별한 관계를 가지신 분들, 그분들은 여기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15년도에 설태희 망우산 능선에서 1월 1일 해돋이입니다. 지금은 저 소나무가 엄청 커버렸습니다. 이런 모양이 안 나옵니다. 이걸 올렸더니 어디서 찍었냐고 막 장소를 물어봤어요. 설태희 가족묘지 위에 능선인데 지금은 이 소나무가 커가지고요, 받침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받침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맥은 한북정맥입니다. 우리나라 백두대간과 9정맥인데 여기는 한북정맥으로서 수락지맥입니다. 수락산 지맥. 수락산 지맥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망우리 지리는 이 중랑천 한내라고 하죠. 한내 해가지고 저쪽 의릉에 경종 묻힌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수락산에서 건원릉, 원래는 건원릉이라고 해야 됩니다. 동구릉은 일본 사람들이 동쪽에 9개 능, 서쪽에 5개 능해서
일본 사람이 그렇게 붙였지. 지금 우리는 건원루이라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번에 최근 한 100여 명 정도 했는데 이게 85명 했습니다. 이건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이번에 이제 마을 알기 교재인데 저는 이제 여기 망우리 공원과 그 다음에 문인 동대문구 여기 이제 중랑구 문인들 여기 두 꼭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좀 사연이 있습니다. 만들 때 뭐냐면 일본인 타꾸미 같은 경우를 빼라. 일본 사람을 왜 여기다 집어넣는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 사람으로 이분으로 인해 가지고 변화된 분이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고집했는데 이제 마지막 교정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도는 이대로 아마 갈 것 같아요. 지도는.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 지도는 이것만 가지고 가도 위치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위치는. 자세한 것은 좀 더 세밀하게 그릴 수 있는데 이 정도만 그려도 제가 이제 아침 기도로 이제 망울에 묻힌 분 이름을 순서대로 외웁니다. 아침 기도로.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집에 가서 산책할 때 북한산 봉우리하고 능선 이름을 다 외워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제 그래, 위치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위치는. 망우리 요. 그 다음에 북한산은 제가 인수봉은 이제 자일매니까 못 올라가고 다른 봉우리는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망우리 이제 인물 외우고 그 다음 저녁에 가서 북한산에 이제 연봉 외우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쭉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지금 현재 교재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확인했는데 우리 마을 독립운동가가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 마을. 이게 이분들이 주로 활동한 게 뭐냐면 3.1 운동, 만세 운동 1년 후에 그 독립군을 환영하는 그런 환영단입니다. 이 중에 손명근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손명근. 저분의 표지석이 면목초등학교에 있습니다. 면목초등학교에. 뭐냐면 면목초등학교를 저분이 기증했어요. 보니까 땅. 저분 자체가. 그래서 면목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표지석이 있는데 이것은 저도 한 5, 6년 전에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도 사진 찍었습니다. 그 표지석이.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마을도 독립운동가가 이렇게 주소를 그러니까 독도면이 지금 면목역 다음에 보면 거기에 토성이 있습니다. 토성. 그 밑에는 고양군이었고 그 위에는 지금 양주시였어요. 양주군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싸운답니다. 뭐 말똥 냄새 난다고 저기는. 그다음 이쪽은 너희들은 묘직이다. 이렇게 해서 그 응달말 양진말이 있어요. 지금 저기 망우리에도 지금 현재 응달말 남촌 마을의 산신재단은 고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진말 산치성터는 지금 동락전 정자 위에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이 구리시릅니다. 이 지도가. 그러니까 이 남촌 사람들이 너희들은 제사 산신을 왜 다른 동네 가서 지내냐 이렇게 놀렸다는데 원래는 면목고등학교 뒤쪽에 있었답니다. 국정터. 근데 이제 거기 재물 이런 걸 좀 옮기기 어려우니까 옮겼는데 지금 거기 있는데 거기는 이제 요 근자에 원래 산길은 겨울이면 다 무너집니다. 겨울에 미끄러지니까 옆으로 막 계속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돌멩이로 딱 이렇게 쌓였는데 이미 돌멩이 무너져 버렸어요. 산책. 그래서 아마 여기 우리 활동할 때도 마을과 아이들에서도 그 민간신앙, 샤먼,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적인 우리 마을의 그런 마을 안녕, 풍년을 기원하는 재단이 분명히 남촌, 응달말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양진말 치성터도 좀 더 확보해서 그 동 중심으로 마을 자치협의회에서 저도 제안을 할 겁니다. 좀 그걸 이어서 그걸 이어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작가들과 저서인데요. 조금 중랑구는
그러니까 저쪽 동대문구는 전철이 1910년대부터 일찍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요 작가들이 회기역, 청량역이 많이 살았어요. 제기동 쪽에. 제가 동대문구 도서관에서 기리에 입문학을 했을 때도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중랑구는 1970년 이후에 청량리역과 동마장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쪽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북 이런 작가들이 많이 왔어요. 보니까 대부분 그쪽 출신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수록된 작가들 보면 이선 김광섭, 박재상, 그다음에 김주영, 그다음에 유재용, 그다음에 김명수, 김명인, 정환영, 그다음에 나희덕이라는 시인 있잖아요. 요새 그분이 면목동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집갈 때까지 샀어요. 송곡 여중고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책에다가 묘비는 장학사들의 이제 검토위원들이 뭐냐면 묘비명을 누굴 지으면 그리스인 조르바 한 나잔스키스 그 묘비명을 옮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여기 도산 안창호 선생 상규군 옆에 묻히고 싶다. 그 다음에 그 비서였던 허연 선생의 도산 발치에 묻히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서민의 비문에 뭐가 있냐면 바빠서 온 것은 아닌데 와서 보니까 한도 많더라. 여기 오치 묘비가 있습니다. 그걸로 다 바꿨어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유시아 시인의 약간 이제 명상시잖아요. 그거 이제 올렸기에 제가 그냥 나이덕 시인의 뿌리에게 중앙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뿌리에게로 그냥 바꿔놨어요. 제가 맨 마지막에 아무 소리 않고 그랬더니 이제 그대로는 했는데 어떻게 이제 마지막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마을에도 망우리 인물 말고도 거주 작가도 우리가 아이들과 청소년과 함께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다 이제 이렇게 찾아서 정리했습니다. 이제 내사산, 외사산 뭐 둘레길이고요. 그 다음에 한양, 그 다음에 이제 망우리공원의 근현대사 조명인데 개화기 이제 종두법이죠. 종두법. 근데 이제 제석영 선생은 관료로서는 엄청 부정적입니다. 동학군을 엄청 심하게 아주 엄청난 공을 세우신 분이에요. 동학군을 때려잡은 관료로서는. 근데 이제 종두법으로는 최고의 인정받은 그런 인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료와 이 의료와는 이게 이제 개별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분 잘못 말하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석영 선생은. 왜 여기서 그런 지석영 선생을 소개하냐,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학혁명 때 관료로서는 엄청나게 동학군을 많이 이렇게 제압한, 지휘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인 오세창 선생, 그 다음에 설태희, 설씨 집안의 설태희 이런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종두법 지석영 선생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석영 선생의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할아버지부터 한다면 5대가 의사 집안입니다. 지금 증손자가 현재도 송파 쪽에서 내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자는 박정희 대통령의 주치입니다. 이 김종필 총리하고 6.25 전쟁 때에 같이 근무했답니다. 그 인연으로 대통령 주치를 하셨습니다. 네, 오공선 이분은 공주의 유명한 부잣집 집안인데요. 이 누이들을 또 친일 인명사전에 오를 정도로 부자였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3대 의사 집안인데 아들 손자대에서 개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외국인들도 다 개업을 안 하는데 어떻게 개업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공공원장, 그러니까 결핵병원 원장, 나병 원장으로 할 정도로 이분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오공선 이분은 현재 연세대학,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 지금 현재도 세브란스 의전에서 이분의 학술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 이름을 걸고요. 그 정도
공헌을 했습니다. 비록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됐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보건부 장관, 보건복지부 요새 장관을 이분한테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배지학당 2년 후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아니고, 이분 아들이 오한영 이분이 2대 보건부 장관 했더라고요. 3대가 이제 손창환이라고 여기 제가 비석 발견하신 분이 3대 보건사회부 장관. 명칭이 바뀌었어요. 사회부 장관, 보건부 장관, 보건사회부 장관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관순, 이제 제일 핫하죠. 망우리 공원이 이제 핫한 것이 이제 유관순입니다. 저 유관순은 실질적으로 유관순 자체는 분명히 병점, 거기까지 기미독립선언서와 그 다음에 태극기는 가지고 간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근데 거기 병점, 아우네에서 그분이 뭘 했다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전까지, 해방 이후에도 신문에도 유관순 이름이 찾을 수 없습니다. 유관순이. 근데 유관순이 이제 한국의 잔다르크를 만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7,500명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만세운동으로. 자기 부모님 2분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1년 후에 옥사하신 유관순을 최고의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수여했잖아요. 국민훈장. 그건데 장지현 선생이 7,500여 명의 이런 현장에 돌아가신 분과 그 다음에 비록 끝까지 저항하고 옥사한 유관순과의 관계, 이것은 분명히 좀 충분히 다 이야기가 얼개가 있습니다. 잔다르크가 만든 이유. 근데 지금 현재 망우리가 유관순 열사의 이제 이런 핫한 지역으로 지금 됐습니다. 제가 18년도에 작은 책에 연재할 때 제가 유족회나 기념사업회 전화했습니다. 전혀 연결을 못 시켰어요. 제가 전화했을 때 유관순 망우리 제가 이런 연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개념이 없어요. 없다가 가을에 급작스럽게 거기 동창회 이런 모임에서 이제 표지석을 세웠을 때 처음에 9월 달에 세운다고 했었는데 좀 이렇게 안 돼가지고 10월 달에 해서 지금 이제 완전히 여기에다 정착을 했습니다. 분명히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유관순 유해가 여기 있을 것이다 추정을 하는데 한국의 잔다르크를 만든 그런 과정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구체적으로는 말 안 했지만은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학인데요. 동학. 이 동학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봉건에서 민주 쪽으로 이제 온 건데, 일본 사람들이 동학혁명 때 이제 일본이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약 30만 명에서 50만 명을 죽였답니다. 왜냐니까 이 동학군들은 무조건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 일본이 여기 들어오면 무조건 저항할 것이다 해가지고 저쪽 기호 지방, 전라도와 충청도에 약 30에서 50만 명 죽어서 상대적으로 일제의 독립운동가 유공자들은 저쪽이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종교인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박찬익,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한글학자 신명준, 이런 분이 대종교인이었어요. 대종교인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한독립선언 있잖아요. 무호 독립선언. 거기에 39명 중에서 30여 명이 대종교인이었어요. 보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대종교인입니다, 원래는. 네, 대종교인. 그래서 대종교인의 10만 명, 그 다음에 동학혁명 때 약 30에서 50만 명의 이런 희생의 바탕을 두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여기서 망우리 인물 열전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물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방정환, 이분은 동학교도 중에서 최고의 남자입니다. 최고의 청년. 그렇기 때문에 손병희 선생이 셋째 사위로 삼았습니다. 손병희, 이 방정환이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어린이, 실제 여기 우리나라 위인 중에서 세계적인 위인 그러면 방정환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린이란 말을
어린이에 대한 존경, 이 어린이에 대한 관심, 이것을 세계에서 최초로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인물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세계적인 위인이다라고 말한다면 방정환 선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밑에는 이 중남부의 이제 아픔이죠. 그 다음에 의병, 왕산허위, 지금 13도 창균탑이죠. 그랬을 때 이제 왕산허위, 그 다음에 이인영은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나는 충보다도 효를 먼저 하겠다 해서 갔습니다. 고향으로. 왕산허위.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은 약 3.1운동은 여기 묻혀 계신 분들의 거의 뭐 학교 다닐 때, 그때 19년도에 뭐 초등학생도 저기 했어요, 보니까. 항의했어요. 뭐냐면 초등학교 누구냐면 오기만해도 오기성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때 3.1운동에 가담했고, 그 다음에 최백근 선생도 저 광양에 학교에서 하동초등학교에 저항해가지고 6개월 형을 살았더라고요. 최백근 신문에 나와 있어요. 최백근 선생. 그만큼 3.1운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모든 초등학교 학생부터 연세 많으신 분까지 활동하신 것으로서 여기에서 약 30명에서 한 40명 가까이는 3.1운동에 직접 가담하셨어요, 보니까. 학생 때는 대부분 다. 그 다음에 이제 관동대지진인데요. 제가 이제 이 책에 새롭게 넣은 것은 뭐냐면 관동대지진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사에서 관동대지진이 엄청나게 커요, 보니까. 근데 언급이 안 됐어요. 왜냐하니까 관동대지진 때에 약 유학생이 400명 정도 됐답니다, 유학생. 그 중에 우리가 눈에 띄게 딱 알 수 있는 분이 4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다 쫓아내가지고 2년 동안 거의 유학생을 안 받았답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한테 뭐냐면 각서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뭐 안기부 갔다 오면 너 밖에서 말하면 언급하면 안 된다 하듯이. 그래가지고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관동대진에 지금 여기 망우리에 관련된 분이 김영랑, 조봉암, 최신복, 송석화, 장영두. 이분은 유학생이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장영두 이분은 이번에 새롭게 나타나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부자로서 어렸을 때 일본 가서 이렇게 식물과 관련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관동대진이 나니까 돌아왔는데 신문에 보니까 광주군, 전남 광주군 동구면에 11명이 왔는데 그 안에 장영두란 이름이 있고 광주역에 도착했다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관동대지진 때 돌아온 사람 이름까지 적을 정도면 엄청나게 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기천은 그 당시 목사님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방정환 선생은 이제 나중에 후원금 전달과 교사요원 가셨고, 계영묵은 인두지지라는 소설의 관동대지진의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나홍규는 예림회라는 함흥의 예림회라는 이제 영화 단체인데요. 거기에 소속된 친구들이 일본 유학생이었답니다. 관동대지진 경험하고 올라오신 이제 귀국한 분들이 이 나홍규의 아리랑을 민족의식을 심었답니다. 거기에다. 다꿈인데요. 다꿈이 이분은 일기에다가 조선 민족은 절대 유언비어 같은 행동을 안 한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전혀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동경에 있으면 변호사를 대서 구하겠다. 일기에 썼어요. 그 다음에 일기 서문에 이제 보면은 다른 조선에선 조선 밥상에도 보면 꼭 공예만 아니고 조선 민족과 너희들 기다리면 좋은 해방이 올 것이다 라고 써서 현재도 이분은 일본 보수 쪽에서는 인정 안 했습니다. 식민지 관료로서 조선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기 와서 참배를 해요. 제가 경험한 바는 뭐냐면 1월 1일 날 제가 이제 돌고 가는데 봉고차가 서요. 근데 봉고차에 남자 한 서너 명, 여자 서너 명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런데 일본인 한 분이 여자를 불러가지고 술집 여자였어요, 여자들은. 밤새 술 마시고
일본인들은 여기 와서 참배해요. 다꾸미 고향 야마네시현 후쿠도시 사람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1만 엔을 주면서 나한테 내가 미처 꽃 화환을 못했다. 4월 달에 행사하면 내 명함 주면서 내 이름으로 화환을 하나 조화를 해라. 그래서 내가 6월 달에 청리은하숙 세계시민학교 수립문화재단을 이제 후원받아서 제가 학생들 데리고 가거든요. 말했어요. 6월 달에 가면 다시 한번 얼굴 보자. 당연히 오겠다고 인사하고 갔어요. 그래서 일본 가서 불렀어요. 안 와요. 일본의 이중성. 개인적인 앞에서는 다 인정해요. 근데 공식 색상에는 안 나타나요. 저희들이 갔는데요. 그 다꾸미 형제 그 일본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거든요. 우리 알기를 무슨 뭐 거짓 취급을 해요. 사람들, 그쪽 사람들이. 그 같은 형제예요. 그쪽에 이제 그 다꾸미 형제에 우리나라 형제인데 우리 이제 수립문화재단 후원받아가지고 학생들 갔어요. 함께 갔는데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 알기를 뭐 거짓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록 수립문화재단에 후원을 받아서 가졌지만은 별로 안 내키더라고요. 갈 이유가 없다. 저런 의식 속에서 가서 뭐 하느냐 할 정도로 일본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 또 하나는 뭐냐면 책에도 나타났지만은 이제 공항으로 이제 오는 것이 막혀요, 거가. 일요일 날. 그래가지고 이제 말했더니 일본 사람들은 안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일본 30년 산 책임자가 공항에 우리가 하면은 내일 가면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다. 이제 복잡해지니까 좀 하니까 그러면 가겠다고 하는데 딱 설명하더라고요. 우리가 차 옆에 갓길 되면 우리 뒤로 줄을 딱 쓴다고. 일본 차들이. 그러더라고요. 30년 사신 분이. 근데 진짜 우리가 딱 옆으로 빠지니까 줄을 딱 서요. 뭐냐면 일본 속담에 이런 게 있답니다. 빨간 신호등도 손잡고 함께 걸으면 무섭지 않다. 그게 일본의 이중적인 집단 심리. 그러니까 일본에 그 쓰나미 났을 때 신문 기자가 터널 뚫고 아기 안고 온 아줌마 사진 하나 잡았답니다. 일본은 옥새 작전이잖아요. 그대로 멈춰라 멈추는 그런 특성인데 그 사진 하나로 일본이 뒤집어졌답니다. 이건 다 깨졌다. 일본의 옥새, 그 집단의식, 이게 깨졌다 할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그때 딱 설명하니까 그대로 줄 서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이중적인 모습으로 다꾸미 선생도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참배를 해요. 공식에서는 이야기 안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도 참배하러 가면은 다꾸미 선생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대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했을 때 왜 일본 사람들이 일본 놈을 섬기느냐 해가지고 프랭카드 잡아 뜯고, 그 다음에 꽃 화병도 반쪽 내놨어요. 제가 보관 중이에요, 반쪽 낸 거. 그 다음에 그 안내판 있잖아요. 안내판도 뜯었어요. 그만큼 인식이 부정적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또 둘레석도 했잖아요, 둘레석. 그러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일본 놈은 이렇게 둘레석까지 호화 분묘를 만들고 왜 독립운동가는 저렇게 방치하냐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도.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수가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바로 잡는 국문학 해가지고 우리나라 저항시 있잖아요. 김소월, 이육사, 이상화 이런 분들의 김영랑 저항시의 바탕은 바로 관동 대지진의 경험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분이. 근데 이 주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상화 시인이 나의 침실로 있잖아요. 백조파. 나의 침실로 그런 낭만적이고 태폐적인 시를 쓰다가 급작히 빼앗긴 대로도 봄은 오는가 썼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그 다음에 김소월 같은 경우도 한 달 동안 행방불명 됐기 때문에 죽었다고 했답니다. 집에서는 포기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인 구상의 맏형도 행방불명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윤동주 시인의 아버지도 그 당시 동경에 있는데 무사하다. 나는 무사하다. 전보가 명동으로 왔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관동대지는 엄청나게 문화사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한국인의 가장 큰 사건은 지금 현재 관동대지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관동대지진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일 문제, 친일 문제 제가 꼭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관동 대지진 한 꼭지, 친일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해방공간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단, 함세덕이라는 이 극작가, 이분은 우리나라 친일 문제, 반공, 그 다음에 올북,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저분의 신분은 지금 인민군입니다. 여기 묻혀있는 신분이 인민군 선무반입니다. 친일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독재, 조봉암, 일공화국, 그 다음에 최백근, 조용수, 이제 박정희 5.16 군사 쿠데타 때 이번에 한겨레 신문 기자가 원래 조용수 선생을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가 가족 유족하고 연결이 안 됐습니다. 최백근 선생의 이야기는 분명히 확실히 하니까 그냥 최백근 선생으로 원래는 조용수 선생을 신문에 이제 이야기, 왜냐면 사형당한 지 올해 60년입니다. 60년. 근데 조용수 선생 같은 경우도 굉장한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경우로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완전히 복원이 되고, 조용수 언론인상도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새롭게 아마 이렇게 이야기돼야 될 그런 분이십니다. 최백근 이분은 지금 복권이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최백근, 마석으로 가셨습니다. 이분은. 강소천도 그런 국작가예요? 네, 강소천은 올람. 그러니까 이제 함세덕은 올북, 그 다음에 강소천, 이중섭, 김희석, 차근호 이런 분은 올람인데요. 김수영 시인 올해 이제 탄생 100주년이잖아요. 거기서 뭐라 했냐면, 이중섭, 김희석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 뭐냐면, 38 따라지 있잖아요. 38 따라지로서 반공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이중섭도 굶겨 죽였다. 이렇게도 말도 한 사람도 있어요. 평론가들이.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념에 있어서는 지금도 그게 한치도 지금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회주의에서 오기만, 그 다음에 김사국 이분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동생 김삼인은 고문당해가지고 평생을 정신병원에서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김사국과 장덕수는 엄청나게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사국 이분이 장덕수를 몰아붙였어요. 서울의 하요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장덕수를 몰아붙인 것이 모함이었다. 이렇게 지금 현재 판정이 났습니다. 그만큼 이념 대립에서 우리나라의 기득권, 자기의 어떤 자리 잡기 위해서 남을 잡아채는 전형적으로 두 분이 대표적이에요. 김사국과 장덕수가 결국 사회주의하고 거리를 둔 것도 결국 김사국의 모함이었습니다. 그 사회주의하고 단절됐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유공자 선정 문제인데요. 조봉암 선생은 신문에 2번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허연 이분은 후손들이 신청을 했는데 보훈처에서 좀 불손하겠답니다. 그리고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받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나우, 김기만, 이병웅, 변성옥 이분은 이제 여기 마을에서 관과 함께 보훈을 신청해도 됩니다. 마을 자치위원, 여기 마을과 아이들 활동도 이런 분은 충분히 서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봉사활동, 체험활동 차원으로 이런 분들은 충분히 서울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지 이거고요. 그 다음에 4.19 혁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제안하기는 전번에 제가 여기서 이제 관동 대지진 영화 제가 한번 하다가 말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되게 언짢은 일이었었습니다. 오충곤 감독이 다큐 감독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후원한 저는 입장인데 좋은 의미로 했는데 좀 후원하는 그 활동가가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나는 오충곤 감독 후원 안 하겠다 한 분도 계세요. 근데 여기서 저도 좋은 의미로 했었는데 단절돼 가지고 그때 좀 저도 서운했는데요.
혹시 여기서 이제 23년도가 100주년입니다. 관동대지진. 그랬을 때 여기 망우리 고개에다가 표지석 하나라도 여기서 세우면 우리나라 최초일 겁니다. 언론에 엄청 크게 다뤄질 겁니다. 아직 이 표지석 하나도 없습니다. 국내에는. 그랬을 때 여기 망우리 관련된 부심과 연결해서 13도 창일군 탑처럼 여기다가 관동대지진 관련된 표지석을 세우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랑구 관련되고요. 인물도 있고 관련 제 이야기하겠습니다. 문학을 어떻게 했는가. 여기서 보면 이제 뭐 홀로와 더불어 있죠. 시인 구상입니다. 대학교 원사님. 그 다음에 이제 닭구미 2000년 이후에 닭구미고 옆에는 제 이제 전태일 평전 있고 많이 울고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전태일 평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집정촌에서 자랐습니다. 진주정가. 정확하게 1779년에 입양했다가 나와요 보니까. 근데 우리 마을 뒤에 후백제 고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분에서 아마 이제 공단이 들어서 가지고 다 밀어버렸을 때 구고와 그 다음에 고총 옛 무덤이 많이 나왔답니다. 재단까지 나왔답니다. 그런데 공사 기기 마친다고 다 묻어버렸답니다. 육촌 동생이 이장이었을 때 그걸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집은 뭐 개유병란 때 저희 이제 파시조가 영의정이었다가 개유병란 때 이제 완전히 이제 없어진 집안이었다가 임진왜란 때 의병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13대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이제 진주성 싸움 마지막에 삼장사 지금으로 하면 대대장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삼장사로 해가지고 1등 공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고종 때에 우리 마을에 사당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고종 때 이제 국가에서 내린 사당이 지어져서 조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풍수 선생님 집안에 갔더니 우리 마을 갔더니 풍수로 잡은 마을이라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한 80여 호 되는데요. 당산나무 안쪽에 한 20여 호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뭐 사자라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태어난 옆에 증조벌 되신 분이 한시 80여 수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바로 옆 같은 라인입니다. 그래서 인걸은 지령이다 라고 하는 것도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을 뒤에 붓봉이라고 있습니다. 붓봉. 문필봉의 붓봉인데 저희 집사람이 그림 그리는 것도 며느리지만은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촌 여동생이 10년 밑인데 전공과 관련 없이 아동문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5남 2녀 중에서 셋째로 태어났고요. 어머님이 어떤 형태든지 저도 어머님이 이제 그 귀신, 무병을 알아서 저도 이제 천주교 신자가 된 것도 초등학교 이제 2, 3학년 때, 2학년 때 제가 천년성초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성당을 믿고 이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83까지 사시고 엄청나게 장수하신 편입니다. 골골 그린 것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 어머님의 제가 굉장히 이제 셋째 해가지고 굉장히 저만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무병 알았을 때 집에 오시면 저는 할머니 치마 잡고 그냥 집안 이제 마실 가면 쫓아 나가요. 근데 어머님이 딱 셋째 어느 집에 있다 빨리 잡아와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귀신이 누가 들렸냐면 저희 큰 할아버지가 이제 손 없이 이제 저쪽 문평에 나주 문평에 가서 서당을 여셨답니다. 근데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머님이 야학은 했지만 한문은 모르는데 귀신이 들리니까 한문까지 다 읽어요. 다 읽고 있는 그런 신기.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뭐 삼면 우리 집 방에 삼면이 떡시로 해가지고 막 구다고 산대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잡고 막 흔들고 그 다음에 어머님 정신 차리라고 동네 아재 형님들이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그 물 속에 집어넣었다 뺐다 이런 기억이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당에 다니면서 그게 이제 많이 그러니까 저도 성격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이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나왔지만은 할머니 계시고 할아버지 이제 손자 한 명도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가 3인이 밤새 큰 소리로 이제 큰 소리 나요. 그러면 저희 형제들은 한 명도 가가지고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막 붙들고 울고 이런 것이 안 돼요. 성격상 고스란히 듣고 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시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다 이걸 다 기억에 이제 뚜렷이 남아있죠. 계속 반복되니까. 그럼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어머니면 누워 계시고 아프니까 할머니가 밥에 오면은 물 말아 가지고 하고 다 나가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니까 먹는 문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집사람이 깜짝 놀래요. 자기 결혼 전에 자기 집하고 우리 집하고 분위기가 다르니까. 근데도 그 성실성.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지금 표현했지만은 무단결금 못하고 조퇴 못하고 지각 못했습니다. 38년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의식적으로 공립에 와가지고 나이 먹어서는 조금 제가 해봤습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제가 땡땡이는 딱 한 번 쳐봤습니다. 땡땡이. 이제 혹시 이제 좀 죄송한데 빠구리라고 일본 말로 빠구리가 우리 쪽에서는 땡땡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니 초등학교 2학년 때 농번기 모짜리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읍내 가가지고 사오잖아요. 뭘. 근데 2살 위에 형 여기 화공약품 20년 한 그 형이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직국기로. 그러니까 부액가심, 이제 우리말로 부액가심이죠. 아주 못된 짓 다 하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둘이 갔다 와서니까 해가 중천에 뜨고 그때 아카시아꽃 필 때인데 한 3km입니다. 우리말이 제일 멀었어요. 초등학교에서. 이제 탱자 울타리 옛날 일제시대 이제 학교라 탱자 울타리 탱자꽃 피고 아카시아꽃 피는데 가니까 1교시가 종이 나버린 거죠. 이제 시작. 그러니까 형이 그래요. 야, 지금 들어가면 담임한테 존나게 맞으니까 여기 이제 큰 마을 거기 이제 선산에서 가자. 근데 나는 이제 마음이 쫄아가지고 학교만 여기 종소리만 듣고 있는데 형은 아주 느긋해 잠 자요. 아주 느긋해. 처음으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그때 형 따라서 그거 해봤습니다. 그 뒤에는 제가 뭐 땡땡이나 학교 출근하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성격상 애들도 그러는데 5시에 자도요. 딱 출근 시간에 집사람이 한 번도 여보 왜 늦어?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들었습니다. 지금도 딱 시간 되면 정확하게 이러는 그런 성실성. 그건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배움도 없었지만 야학은 조금 하셨는데 제가 이제 나이 먹고 거기 갔더니 누구네 아들이냐 몇째다 이렇게 하니까 네 아버지는 청년 시절에 엄청 마을에서 인정받았다. 엄청나게 성실하게 인정받은 사람이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대요. 보니까. 그래서 그 성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도 끈질기게 그러니까 사주에 제가 사주 이야기 하면은 형사하면 엄청 잘할 사주래요. 물고 늘어지면 한 번 물면은 끝까지 가는 성격이어서 당신은 경찰 했으면 엄청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성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갔더니 처음에 대학 과동기들이 야, 너 자료 모아가지고 책 내면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운문이고 또 성격이 또 산문도 아니고 뻥도 못 치는 성격이니까 그냥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것 지금 뭐 5년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이게 아파가지고 이게 양쪽 다 아픕니다. 지금 5년 동안 출근하면서 하루 빼고 오충곤 감독 그 거창 광주 2박 3일 돌고 새벽 5시에 돌아가지고 6시 출근할 때 제가 하루 빼고는 출근할 때 다 했습니다.
보내는 거. 그랬더니 작년에 지금 정년하면서 면목동 활동가들 600명 모아진 거기에서 무슨 성실성의 아침을 깨우는 시인상 해가지고 상 받은 것이 그만큼 제가 한번 마음먹으면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결국 지금 현재 이게 나오게 된 거죠.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올간조선 기자가 저는 이제 여기 망우리 관리사무실이나 중랑구청 관계자들하고 저는 부딪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관리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망우리 관련된 사람 좀 소개해달라면 저를 소개했습니다. 저를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올간조선 기자도 여기 2번, 3번 와가지고 하고, 오충곤 감독은 이제 일본 수립문화재단에서 한 윤동주 씨 낭송대에 가가지고 만나서 여기 2번 지금 촬영을 했습니다. 2번.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자료를 할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제안하기는 23년에 그분 좀 후원을 해서 여기서 시사회, 여기서 처음 시사회를 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표지석도 그때 만들면서 3번째 지금 작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여기서 중랑구에서 만약에 조금 후원해서 여기서 처음 이렇게 하면은 나름대로 활동하는 모습 자체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격이 지금도 이제 이렇게 오늘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제가 성당 읍내 나간 거, 읍내.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입학 무렵에 이제 5일장을 했습니다. 5일장을 가서 처음에 과일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지물포로 바꾸셨는데요. 그때 이제 그 5일장에 보면은 옛날 물건을 다 신문지로 싸잖아요. 그러면 신문지 이제 아버지가 그 신문지를 팔았어요. 그러나 집에 이제 옛 신문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제가 취미가 그거예요. 옛 신문 뒤적이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망우리 옛 사람들 하는 것도 그렇게 연결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 그때 그걸로 이제 한문도 좀 터득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스피커라는 게 있습니다. 스피커. 라디오 없으니까 요새로 말하는 케이블 방송이죠. 한 사람이 여기서 이제 하고 스피커 하나만 있어요. 방송 라디오. 그랬을 때 이제 뭐 아베베, 그 다음에 메가드 원수 죽은 거 지금도 뚜렷이 기억해요. 여기 우리가 이제 그 양반이 호남상이거든요. 호남상에 그 상호가 호남상이에요. 그래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마이크에다 대고 호마이자지 이제 크레멘타의 노래를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놀리는 그런 노래도 있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혼자만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은 잘할 때 그 간첩 사건도 모의 간첩 훈련도 있었어요. 여기는 잘 애들이 모르던데 우리 쪽은 모의 간첩 훈련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보면 저도 이제 집성촌이라 처음에 갔을 때 애양단 있었잖아요. 그때 애양단 새마을 운동 막 했을 때 가고 그런데도 저는 하교할 때는 저 혼자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베베, 제가 종배인데 그때 아베베 그 도쿄하고 로마에서 1등 했잖아요. 마라톤. 저는 이제 운동신경 없는데 제 별명이 그때 아베베였습니다. 아베베처럼 혼자 이제 뛰어 다닌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이제 뭐 공부를 안 했어도 뭐 상장은 받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제 앞에 형 5학년, 6학년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앞에 형은 졸업을 안 했어요. 초등학교도. 말썽 피워가지고. 내가 5학년, 6학년, 4년 연속 우리 집안으로 인연을 맺은 거예요. 담임이 우리 집 가정방문 와가지고, 친형제냐고. 친형제냐고 물어볼 정도로 성격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저 형은 여기서 IMF 정통으로 20억 부도 냈었거든요. 30억 부도 맞아가지고 쫄딱했다가 다시 지금 다른 것 해가지고 일어섰습니다. 셨는데 저하고 좀 삶의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형과의 저하고 대별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입학 전에 탈출기, 그 다음에 신동엽, 금강. 신동엽, 금강은 저한테 굉장히 귀중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좀 흐트러지거나 어떠면 그 이제 읽어보면 자세를 잡는 경우가 신동엽의 금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 서울로 왔습니다. 광주로 안 가고. 그때 저희들이 마지막 시험 세대입니다. 우리 밑에는 뺑뺑이였고요. 저가 전기 떨어진 후기 갔는데 할머님이 그때 이제 같이 했습니다. 할머님 70대 할머니가. 제가 서울살이를 진짜 못했습니다. 공부는 고1까지 공부했어요. 고1학년 1학기까지 같이 공부했던 애들은 연고대 갔어요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2학기부터 안 했습니다. 뭐냐면 저는 토요일날 오후에 가방 내 던지고 할매 나 갔다 올게. 할매 나 갔다 올게 라고 하면 뭐냐면 서부역까지 걸어가서 아현동에서 부가현동에서 이제 중구팽을 탑니다. 중구팽 7시간 반 걸려요. 서울역에서 학교역까지. 우리가 학다리라고 하는데 이제 다리교차 써가지고 학교역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7시간 반을 타는데 제가 밤을 기차 타면 잠을 못 자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곰곰이 이제 불빛 보고 그런 생활이 한 달에 2-3번 정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동안 한 번도 방학 때 서울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방학식 한날 바로 그냥 가서 집에서 박혀 있다가 방학 개학한 날 올라옵니다. 한 번도 서울 생활을 못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제 이렇게 서울 생활을 못 했는데 그 야간 열차 타고 오고 간 것이 결국 제 자산이 된 것 같아요. 야간 열차 타고 멀리 불빛 이제 열차 타면서 그러니까 열차역을 거의 다 외울 정도죠. 옛날에 이제 그 간역도 있고 중구팽 급행 열차 내리는 이런 경우.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서울에서 남아 있지 않는 그러니까 열차 타고 오고 가면서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가슴에 품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이후에 그러니까 시인구상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저는 구상 선생이 첫 시간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입학식을 같이 했습니다. 저희 76학번과 구상 선생이 중대 처음으로 강의했을 때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뭐냐면 나는 장인이 아니고 이렇게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사제다, 정신이다 라고 딱 말씀하시고 절대 거짓말 하지 말아라. 거짓말. 그러니까 얼령, 언어에는 신령이 있다. 거짓말한 죄가 크다. 기여의제, 그러니까 얼령과 기여의제. 그 다음에 문단에 기웃거리지 말아라. 문단 대비 안 해도 좋다. 문단 정치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발표는 아무데나 해라. 발표는 아무데나 해라. 기회가 닿으면 다 해라. 그러다가 어느 사람이 우연하게 한 구절 기억해주면 그게 글 쓰는 사람의 행복이다. 우리 동기들이 35명 중에서 글 쓰는 사람들이 10명 정도 돼요. 근데 번듯하게 나온 친구 딱 하나예요. 저 같은 경우도 문단 데뷔 미미합니다. 근데 우연하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시 하나가 가을비 관련된 시 하나가 있어요. 12년도에. 저도 이제 그때 이렇게 이제 전태일평전, 그 다음에 구상 선생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시집입니다, 이게. 이 제목은 성모도에 가서 잡았습니다. 어느 여인과 함께. 그러니까 성모도 바닷바람으로 인해가지고 소나무가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함께 간 여인이 작았어요. 첫 번째 제목 정할 때 산에도 작은 꽃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개 속의 소리가 자란다는 이것은 제목은 괜찮습니다. 제목 나오게 된 것은 안산시. 이제 그 친구 김포에 있는 친구 문산 갔다가 그 안산 사는 이제 동기 이렇게 안산을 제가 이제 술을 안 먹었을 때니까 갔는데요. 안산 시내를 3바퀴 4바퀴 돌아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개가 끼어가지고. 안개가. 그래서 이제 제목 나온 게
안개 속에 소리가 자란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안 넘어가네. 이제 뭐 제목은 그럴듯합니다. 그림자 흔들기라고. 그림자 없는 사람은 이미 없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목은 그럴듯합니다. 근데 시 남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는 사람 냄새가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2차 못 가고, 아직까지 주정 한 번도 못 부려봤습니다. 술 먹고. 술 먹고 주정, 누구한테 뭐, 주정하거나 어느 여인한테 고백 한 번 못 해봤습니다. 2차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과 선배들 만나면요. 선배들 만나면 너는 얼굴은 안다. 근데 이야기가 없다. 후배들은 저한테 뭐냐면 자기들 후배인 줄 알고 말 놓는 후배도 있어요. 그만큼 제가 이 생활에 대해서 이제 본래 술은 안 받아주니까 안 나가고요. 못 견뎌야 합니다. 굉장히 이제 차분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성질도 급하고 급하면 욕부터 나옵니다. 이런 주먹부터 나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람 냄새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하면서부터 조금은 사람 냄새를 지금 의도적으로 저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처음에 전혀 작품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조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머니, 봄동이라고 이제 남도에서는 알잖아요, 봄동.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급하게 만든 시집입니다. 고등학교 동기들이 졸업 40주년 기념으로 헌답해가지고 나온 경우인데, 대학 여자 동기가 이렇게 책 만들어준다는 것이 결국 회찰하듯이 이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다르죠. 사연이 많습니다. 이 시집 만들어낼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집이 16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6년 됐는데요. 앞으로 시집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3권 정도, 4권 정도. 뭐냐면 망우리 하나, 그 다음에 진관사에 이제 지금 사는 은평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개인적인 시집, 그 다음에 고향 이야기, 이렇게 해서 4권 정도. 이미 시집은, 망우리 시집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시집 하나 만들어내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제가 집중해서 봅니다. 주변에서 깜짝 놀래요. 맨날 왔다 갔다 하다가 시집 낼 때 3개월에서 6개월은 모든 것을 거기다 집중합니다. 모든 것. 그래서 해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은 솔직히 말해서 부끄럽습니다. 저 개인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기존에 있는 자료를 제가 긁어 모았고, 또 제가 조금은 이제 관련되신 분한테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제자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기획했고, 만들고, 저는 이 책 만들어내면서 함께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기간을 미뤘습니다. 원래는 작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3월 1일 날 하기로 했고, 또 미뤄서 8월 15일, 9월 말, 지금 이제 10월 말로 미뤄졌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거 하다가 팔이 이제 문제가 있고, 이거 작년에 8월 15일에서 저는 A4 1000매를 했었습니다. A4 1000매. 근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선생님 A4 150매입니다. 150매. 그러니까 2주 동안에 그걸 줄이니까 이게 나가버렸어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교통사고 6년 전에 났는데요. 이게 지금도 아픕니다. 영화나 이런 거 보고 오면 한 이틀 정도 집중 못 합니다. 이게 아파서. 그래서 이거 작업을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집중 안 되니까 이렇게 하다가 아프면 눕고 이런 식이 됐는데요. 결국 저는 이 책도 미루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자료가 축적됐습니다. 만약에 내가 8월
작년 8월 15일 했다면은 한 30여 분 정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미루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해가지고 결국 이 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학을 이제 생각했을 때 제 경험이 일천합니다. 아까도 드렸지만은 뭐 조태, 그러니까 그 장미경 선생님의 여장부 타입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냐면 나한테 어떻게 무단결근 한 번도 못한 사람이 무슨 시를 쓰고 있냐고. 그 여선생님이 저한테. 농담이지만은. 그 다음에 진도 출신 수학선생님도 그래요. 그렇게 얌전해가지고 무슨 시를 쓰고 있냐고.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거운 환경이라 제 성격. 이건데 제가 유일하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실함. 그러니까 그냥 한번 잡으면은 이제 이렇게 이어가는 것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그 시집은 올간조선 기자가 그래요. 선생님 같은 글 쓰는 것은 그런 형식은 처음이다. 이제 여기 뭐냐면 국가적 기념 행사 기념일이라 국가 3.1절, 4.19 혁명, 5.16 군사구태 하면 다 연결되잖아요. 국가 기념일이나 이런 것과 이분들의 연결관계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하면은 나름대로 글 쓰는 형식 자체가 독특하니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올간조선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제 제자가 시집은 절대 안 내준다고. 시집은 절대 안 내준다고 그래서 이제 시집은 대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냐면 제가 선배들 또는 뭐 은사분들 막 시 문단 데뷔한다고 찾아가진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끝나고 시 50편을 시인 구상 선생님한테 드렸습니다. 근데 시인 구상 선생은 아직까지 정식으로 문단 데뷔를 해본 분은 없습니다. 2번 1차만 하고 말았습니다. 구상 선생님 성격 자체가. 근데 이제 제가 50편 갖다 드렸더니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제가 이제 그 여의도 사셨는데 제가 신길동에 학교가 있어서 장군고등학교 있었기 때문에 말년에 가서 이제 30대 후반에 갔더니 왜 안 하냐, 나한테 왜 안 하냐 그래서 아니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드렸더니 아무 소리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내가 어디 장소에서 놔버렸다. 이제 그분들의 특기거든요. 어디 그 원고를 어디다 놔둬버렸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상선생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종교도 갖고 그분 자체가 워낙 큰 이제 다양한 인물을 만났잖아요. 그분 때문에 제가 피천덕 선생하고 성천 유달령 선생 집을 말년에 이제 선생님이 그분들은 수세, 그러니까 1월 1일 날 안 세고 12월 31일 날 하시더라고요. 만나면. 그럼 내가 이제 가서 저 같은 경우도 형식 별로 안 줄이는 경우라 이제 홍시, 감, 비닐 이렇게 해가지고 싸가지고 가면 왔냐? 손님 오면 잠시 기다려라 이렇게 하거든요. 해가지고 이제 가만히 옆에서 이제 보고 있죠. 이제 대화 이런 모습.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삶을 사시는구나. 다양한 분들을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이제 저 같은 미천한 제자가 왔어도 잠깐 기다려라. 그 다음에 몇 차 가져왔느냐? 그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가자. 하고 이제 성천이는 피천적 선생님 집에 가가지고 30분 정도 말씀하시는 거. 그런 거 이제 보고서 저렇게 사시는 것도 참 그분 자체가 워낙 커가지고요. 그분은 뭐냐면 제자들한테 한 번도 음식값을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못 받았죠. 뭐냐면 무조건 딱 하면 밥값은 내가 낸다. 그거 안 하면 나 안 나간다. 그 팔순잔치 때도 그래요. 팔순잔치 때도요. 딱 조건이 제자만 온다. 외부 한 놈만 와도 내가 안 나가버린다. 일어서 버린다. 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이모님이 마지막에 이제 했을 때
우리 동기들이 이제 지금 사진에 말년에 한복 입은 사진은 저희 동기들이 만들어 드렸어요. 이모한테 치수 재가지고 한복을 만들어 드렸죠. 이제 그 마지막 사진 한복 입은 게 저희 동기들이 이제 마지막 가지고 장례식도 저희들이 다 했고요. 그때 박근혜 그 당시 이제 총재 저하고 대화 나눈 게 그거였습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뭐냐면 수행비서 한 명하고 왔는데 나한테 내가 이제 신발 정리한 이제 그 구역을 맡아가지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뭐냐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물어봐요. 그 박근혜 그 총재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굉장히 순진하게 생각했는데 촛불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되게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는 거죠. 하고 한 20분 정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거기 왜냐합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 쿠데타 하기 전에 장도영 그때 당시 그분이 이제 쿠데타 힘이 있다고 잡으러 왔었어요. 박정희. 근데 그 옆에 살고 있는 구상 선생한테 3개월 동안 사신 거예요. 집에 안 가고 구상 선생한테 집에 3개월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학해가지고 강의 시간에 박첨지 그러시더라고요. 구상 선생 입에서 말씀이 박첨지라고 유일하게 사석에서 대통령이라고 안 한 분이 두 분 있답니다. 이용상 시인하고 박정희 대통령. 구상 선생 두 분. 구상 선생은 박첨지, 이용상 시인은 지만이 아버지. 이용상 시인이 용구목 있죠. 시청 뒤에 추어탕. 거기서 용구목 시대 해가지고 50년 동안 자기가 거기서 외부 손님을 다 외국 손님까지 다 용구목에서 다 하셨더라고요. 접대를. 거기 용구목 시대 해가지고 제가 차근호 조각가도 여기 망울에 묻혀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호방하냐면 그분이 유진호 박사 처남이더라고요. 나중에 유진호 박사 이제 두 번째 부인의 처남인데 얼마나 호방하냐면 군사 정부 하고 나서 이제 골프를 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농담으로 오늘 뭐 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내기로 국가를 겁시다. 그 살벌한 시절에 이용상 시인이 그럼 오늘은 국가를 걸고 이렇게 골프하자고 할 정도로 그렇게 호방한데, 그러니까 구상 선생 같은 경우가 지탄을 받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근데 그분은 관직을 아무것도 안 맡았어요. 관직, 대사, 총장, 전두환 대통령이 총리까지 하려고 그래요, 총리. 그러니까 수염 길러버렸잖아요. 수염 기르고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향인지 저희 동기들 같은 경우는요, 특별히 저도 이제 중랑구청에 무슨 이혼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혼은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대외적인 것은 저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주어진 것은 내가 한다라는 그런 생각 갖고, 중랑구청 조금 이제 도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망우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관동 대지진 100주년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랑, 김동명, 안석영 이런 분들을 제2장에서 공원, 문화공원이나 통일동산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시인 구상내 가족 그림 이중섭 묘지 옆에 부조로 좀 세우는 것.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원칙은 원형 보존, 망우리 원형 보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망우리 관련돼 가지고는 전부 이제 뭐냐면 토건족이 붙습니다. 지금 망우리 문화 이어놓으면 저쪽은 다 토건족, 이쪽은 이제 힘없는 저 같은 이렇게인데, 실질적으로 무조건 예산 따가지고 와가지고 개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는 포털에 떠 있습니다. 가을비와 관련되는 이 시가 있는데요. 이제 다랑아리 맨 마지막에 있는 다랑아리 내 사랑은 제가 이제 후렴구로 붙이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여인도 되고 또 다꾸미 선생의 이제 다랑아리
저분 형제가요, 우리나라 도자기의 중시조로 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요지 700곳, 우리가 알고 있는 광주 분원 있죠, 분원. 분원도 저 형제가 다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백자, 특히 분청사기는 저 형제들이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분들이 1920년대 이미 다랑아리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외국 업자들하고도 이렇게 도자기 관련 분들하고 관련을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다랑아리 레스토랑가 저렇게 후렴구로 붙였습니다. 이제 이건 평전이고요. 닭구미 평전. 그 다음 일기입니다. 그 다음에 11년도에 제가 이거 편집을 했는데요. 이 편집하면서 사연이 많습니다. 유명하신 분의 글도 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학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청리은하숙 세계 신민학교 하면서 닭구미 학술대를 했습니다. 닭구미 수립문화재단에서. 이게 이제 닭구미의 고향입니다. 닭구미 고향이 일본의 후지산을 잘 볼 수 있는 3대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랍니다. 이 진달래입니다. 제가 가서 찍었습니다. 6월 달에 가서요. 이건 청리은하숙 세계시민학교의 닭구미 묘역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립문화재단을 설립한 동교 김희수 선생이신데요. 불행하게 저도 여기 후원을 계속 받았으면 엄청 재밌게 매년 재밌게 보낼 건데 3년만 하고 중단됐습니다. 불행하게 이제 이분하고 여기 하정웅 이분하고 관계자들하고 싸웠습니다. 싸워가지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런 경우인데요. 이분 엄청난 모습입니다. 하정웅 이분. 그러니까 앞에 김희수 이사장은 롯데보다 돈이 많았답니다. 현금이. 롯데보다도. 근데 이제 중앙대 인수해가지고 이분은 3번 사태를 맞았습니다. 일본 부동산, 세계공항, IMF. 그러다 보니까 1200억을 두산그룹에 받았습니다. 지금. 받아가지고 고스란히 그대로 문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재벌도 이와 같이 문화재단 운영한 곳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쪽 여기에서 문화재단 여기하고 연계해가지고 지원을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쪽에 선언했습니다. 선생님도 닭구미 이분하고 연계해가지고 맺었으니까 선생님은 잠시 유보. 선생님이 말해도 우리 재단에서 호응 안 씁니다. 이렇게 선언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림 만여점을 수집해가지고 국내에 다 기증하신 메세나에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광주 하종웅 시립미술관,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고향인 영암, 전남 영암의 하정웅 굴림미술관이 설립했고, 그 다음에 각 제일동포 고향인 부산, 전주, 대전 다 기증했습니다. 만여점. 엄청난 분입니다, 이분. 그래서 닭구미 행사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저를 어떻게 봤는지 숙장대행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2006년부터 닭구미 추모회를 가졌습니다, 이분이. 10회까지는 본인이 직접 다 했고 11회부터 닭구미 고향 후쿠도 시에 의회에서 돈이 들어오고 인적 자원도 들어오고 4,300만도 이분 때문에 이제 온 거죠, 여기. 지금 조선일보에서 한국을 빛낸 애국인 70인 중에 닭구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1000만 원 시의회에서 고향에서 와가지고 닭구미 묘역에 표지석을 세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이 지금 관계자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김종규 이사장이 너는 닭구미하고는 관련 없고 망우리 전체만 해라 이렇게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요만한 기득권 가지고도 싸우는 경우도 전형적으로 지금 여기 닭구미 묘가 저까지 포함하면 4군데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닭구미 이분의 정신 자체가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섬기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윤동주 시 낭송대의
가서 오충곤 감독을 만났습니다. 오충곤 감독은 세계 유일한 관동대지진 다큐를 제작해서 역사 저널인가 있잖아요. 역사 프로그램. 거기서 유군 시인이 펑크 낸 게 2번 있는데 그때 이분 영상을 보고 자기가 역사를 너무 몰랐다고 펑크 냈답니다. 여기까지입니다.